시장은 내년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쓸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뭐 시기적으로는 내년 3월이냐 6월이 첫 번째 금리 인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최근에 그 뉴욕 연은 총재나 보스턴 연은 총재의 그런 코멘트들을 종합해 본다면 너무 시장에 앞서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 3월은 좀 빠른 것 같고, 내년 한 6월 정도가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관련한 그런 수혜주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금리 인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금리 인상 시기 때는 보면 조달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 때는 주식시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런 투자에 좀 압박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고금리 상황에서는 좀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기가 좀 어렵겠죠.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좀 다운되고 인하된다 그러면 또 상황은 좀 바뀌겠죠. 물론 금리 인하가 당장 단행된 건 아니죠. 하지만 시장은 항상 센티적인 측면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로도 보면 움직였던 섹터들,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적으로는 이제 건설 기계 장비 쪽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주택 경기라든지 발주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또 기계 장비라든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진성 TC라든지 또 그 밖에 현대 HD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산 밥켓 같은 경우도 건설 기계 장비 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 또 자동차를 빠뜨릴 수 없겠죠.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국내 뭐 기아라든지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밖에 또 화신 같은 것들도 이제 자동차 인용 부품 쪽인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쪽이 이제 기관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될 시기에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영업사원들 자동차 팔고 막 이렇게 보면 지금 막 차 사러 가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고객님 그러지 마시고 한 달 정도, 2달 뒤에 조금 더 이런 금리로 좀 더 낮아질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 이렇게 구매하시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아무래도 자동차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수혜주를 볼 수 있겠고요. 또 대표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친환경 관련주들입니다.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뭐 이런 쪽이 대표적인데,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아주 다이나믹하게 주가 흐름이 보였죠. 국내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이라고 한다면 국내로 보면 하나솔루션이 대표적이겠죠. 미국 IRA 관련해서 또 수혜주로도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밖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 이제 풍력 쪽에서는 CS 윈드, 이 풍력 윈드 타워 쪽이죠.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요 SK 오션 플랜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구3강 MNT입니다. 우리가 풍력 하부 구조물 뭐 이런 쪽을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관련주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밖에 이제 제가 가장 또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종목들 중에 하나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유통이나 레저나 화장품도 좋죠. 아무래도 또 금리 인하 시기 때는 또 이런 여행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소비도 좀 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 보면 화장품 종목들의 흐름들이 실적까지도 경비되기 때문에 흐름이 좋습니다.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가장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금리 인하 시기 때는 아무래도 설비 투자라든지 뭔가 R&D 연구개발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금리가 높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돼요. 반대로 금리가 좀 떨어지면 좀 그런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활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텍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텍의 R&D 연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조달 쪽에서 본다면 금리 인하 시기 때 훨씬 더 기업적으로 부담이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제약 바이오 쪽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년 2024년까지 본다면 가장 주목해 볼 쪽이 ADC라고 그러면 우리가 특정 항원에 작용할 수 있는 항체죠. 그 항체에다가 이런 어떤 약물, 아주 그 효과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런 약물을 실어서 링크를 걸어서 우리가 가서 정상세포는 놔두고 그런 어떤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ADC,
이 치료제, 뭐 차세대 항암 치료라고 하죠. 이런 관련주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보면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또 관련주이고요. 또 이중항체인 ABL 바이오 같은 것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자체가, 이건 아직까지 뭐 완치할 수 있는 게 없죠.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 쪽의 치료제인데요.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와 있는 게 보면 대표적인 게 레캠비죠. 레캠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도입을 내년에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레캠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바이오젠하고 일본의 에자이가 합작해서 이렇게 이런 신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올해 7월 달에 FDA 정식 판매 승인 허가가 떨어졌고요. 일본 후생성에서도 이제 9월 달에 제조나 판매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도 내년에 이제 지금 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유럽도 내년 1분기, 중국도 내년 1분기 정도에 아마도 이 레캠비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각 축전 속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떤 기업일까 우리 주목해 보셔야 되겠죠. 저는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들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쪽에 관련된 이런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또 이런 어떤 대규모 생산 시설을 안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에 이런 어떤 수혜를 한껏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금리 인하의 시기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본 섹터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금리 인하 시기 때는 웬만한 어떤 섹터나 종목군들은 다들 뭐 우리가 수혜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기 때는 이런 투자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르게 조금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한다는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우리가 금리 인하 시기 때 주목해 볼 만한 섹터군들 몇몇 섹터들을 제가 구분해 드렸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만한 그런 관심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투자에 좋은 어떤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류 돈마니 TV 류태영이었습니다.